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새 국무총리와 또 비서실장의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은 신속보다는 신중한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가닥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게 사실 흘러간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예. 일주일이 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난맥이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를 한 다음에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조만간에 교체를 한다 이렇게 신호를 주기보다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고 이분들이 교체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대신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하겠다라고 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들이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이라든지 야권이라든지 또 언론 입장에서 피로감 이런 것들이 또 가중이 됐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시간이 오히려 급물살을 탈 것처럼 해놓고 이제 정 안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지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는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영선 총리설, 김부겸 총리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왔더라면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물 흐르듯이 갈 수 있었던 건데 다짜고짜 야당 인사 이름부터 나온 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패착이었거든요. 이 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뭐 간보기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야당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그 점은 좀 안심을 시켜야 야권에서도 지나치게 국무총리 인사에 대해서 또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서 긴장을 갖지 않고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결심한 배경에는 총선 이후 지지율 급락도 언급이 됩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 박상규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선이 있는 해에 물론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35, 55라는 그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35를 밑돌고 반대가 55를 넘어서면 이게 좀 교체 사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대선 때 얘기지만 그동안 이제 30% 중반대를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이게 20%라는 숫자를 본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요. 2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급기야 10%대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또 지지율을 반등을 이뤄서 요새는 또 다시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급히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 배경에도 아무래도 저런 지지율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지지층이 상당수 입안하지 않고는 저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후속해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의 보수,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의 이반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심상치 않은 거는 보수층, 핵심 지지층 변화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방송을 보신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지율에 연연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국정 초반부터. 내가 국정개혁 과제들을 끌고 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인기에 부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크게 대폭 하락하는 것들을 보였는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83%의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6%의 지지율에서 멈췄습니다. 김대중 71%의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24%에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60%의 지지율로 시작했고 27%에서 멈췄고 중간 4년 차에는 12%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국정 방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눈치를 보면서 하나도 바꾸지 못했던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기에 반대한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지율 때문에 이런 국정 기조나 국정 방향까지 만에 하나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로 남기는 것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에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걸어가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방향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은 또 양면적인 것을 갖고 있긴 한데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원점 재검토, 그러니까 이걸 백지화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상당히 좀 그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발표를 했으면 뭐 총장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 총장들의 제안이 사실은 이제 의료계 전반에는 어느 정도 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없는 상태고 이러면 이제 괜히 이게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대단히 이제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나 아니면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뭐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끌다 보니까 피해가 생기잖아요. 환자들, 환자 가족들 피해 생기고 치료 못 받는 일도 발생하고 이러면 예. 국민들의 그래서 여론이 지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이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고 아니면 의료계를 설득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의료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지켜가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요. 오늘 오후 5시에 의협 비대위가 회의를 엽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영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것은 총선 패배의 그런 여파일까요? 네, 아무래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도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은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지역구에서 45% 정도 지지율이 나왔고 비례대표에서는 37%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국민의힘이 좋다기보다는 뭔가 민주당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울질을 하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있던 표심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 표심들이 선거를 끝나니까 내가 밀어줄 만큼 밀어줬고 더 이상 밀어주지 않겠다,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빠지는 이 흐름이 이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지층이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것을 강성 보수층이라고 해석을 하고 예전에 일기 그 초창기에 했었던 윤석열 정부의 뭐 양대노총 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반복을 해서 그 지지층을 다시 결집을 할 건지 아니면 중도로 확장을 하지 못하면 지지층도 실망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중도 확장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항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전통 보수층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전통 보수층이 강성 보수층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겹치기도 네. 하겠지만 전통 보수층 입장에서도 중도라든지 또 대구 경북 영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표를 벌어오는 그런 국민의힘이 이쁜 것이지 계속해서 안 될 때마다 대구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행보로는 전통 보수층 마음에도 안 찰 것이다. 이 부분은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티나게 높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표심들을 국민의힘이 잘 헤아려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낙선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난산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그 송사리는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당이 가지 않으면 영남의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소통이 없으니까 안 바뀌잖아요. 전혀 당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지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줄만 아는 거죠. 네,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에 총선에서 낙선을 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뭐 통상 감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건의사항 아닐까요? 뭐 건의사항일 것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일단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당이나 용산을 이렇게 비토하는 지금 당내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한 명의 책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명의 책임이라고 보고 한 명의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번 선거 참 부끄러워요. 이게 승패를 떠나서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아젠다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계속 서로만 비토하는 선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나 야를 찍어줬어도 거기가 꼭 마음에 들어서 찍지 않는 분들 상당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나를 송사리로 비교하면서 고래가 고래 꼬리에 날아간다라고 비교하는 분들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송구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바꿔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역시도 중요한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띄워주시면은 또 보수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저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형식적이기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진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또 화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는 여당 짚어봤습니다.